안녕하세요. 아주 뜨거운 종목만을 골라 스토킹 해보는 코너 종목 스토킹 이송입니다. 5번째 시간은 해운으로 준비해왔는데요. 요즘 시장에서 계속해서 뜨거웠던 이슈였죠. 해운의 전망과 하반기 이슈 그리고 주목할 종목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주목해 주시고요. 또 유익한 이야기와 돈 되는 전략까지 함께 해주실 권현철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청개구리 투자클럽 운영부 운영 1팀에서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권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자자분들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럼 해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상운송, 해운이 작년부터 한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슈가 있다가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떠오르다가 지금은 조금 뜸해진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려운 얘기 해드리는 것보다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주식 고수가 있습니다. 헝가리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앙드레 코스톨로니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주식과 실물 경제를 비교한 얘기인데요. 반려견들 많이 키우실 텐데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반려견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죠. 여기서 실물 경제는 그 주인입니다. 반려견은 주식입니다. 제가 보기에 해운주들은 지금 반려견이 너무 앞으로 나갔어요. 실적 대비 고평가되는 상태고요. 물론 주인도 천천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같이 드라마틱하게 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플랫하게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좀 관심이 뜸해진 이유는 아무래도 고평가 밸류에이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목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해운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HMM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1년 동안 2310%라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거의 보였다고 하죠.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주식들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주식은 좋았던 주식이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안 좋았던 주식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H&M, 흠은 예전에 현대상선이라는 기업이었고요. 지금 산업은행이 한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 좋았던 회사고 이미 구조조정을 다 마쳤던 회사인데 코로나19가 굉장히 수혜가 된 분인데요. 다른 글로벌 선사들은 다 그 대비를 못하고 있었는데 대비를 아주 잘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H&M이 주로 미국 시장에 굉장히 그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단 먼저 경제 회복이 되고 백신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쪽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풀리면서 H&M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뛰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안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보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만약에 평상적인 그런 일반 기업이었다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주가가 많이 뛰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감이 많이 높았던 것이고 더군다나 미국 쪽에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공급이 과잉돼서 해운업계에 치킨 게임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때문에 운임 단가가 떨어져서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동안 경제가 안 좋았던 거는 공급보다는 수요 쪽 디맨드가 줄면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치료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면은 수요 공급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거고 공급 과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올 2분기까지 해운주들 실적이 정말 좋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앞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랑 연말 쇼핑 시즌 이런 것도 앞두고 있는데 한국 패싱이 좀 변수로 얘기되고 있죠. 우리나라 해운주들 과연 괜찮을까요? 네, 일단 한국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 원인부터 찾아보면은요. 중국 상해에서 배에서 화물을 실은 다음에 원래 부산항에 거쳐서 더 싣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실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바로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백신 보급이 빨라지지 않고 더뎠을 때 미국의 어떤 공장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당연히 항만도 폐쇄가 될 거고 공장도 문을 닫고 수요가 줄어들겠죠? 기계나 이런 것들이. 대신 뭐가 많이 늘어나느냐? 생필품, 식료품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중국 상해에서 배를 실은 다음에 부산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상해 쪽에서 우리나라 해운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운임 단가를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중국 쪽에서 들어온 배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 패싱이 일어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보급을 의무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2022년 초가 되면은 굉장히 그 경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 쪽에서도 어떤 그 산업 기자재나 이런 것들 많이 실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 패싱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 프라이데이가 피크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당장 올 하반기에 해운 관련 주가는 맑을까요, 흐릴까요?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은 없어서 흐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전문가님 생각이 궁금해서. 저는 일단 맑다고 봅니다. 맑다고 보는데 한 가지 이제 좀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고평가된 종목과 저평가된 종목들이 나눠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영된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더 올라갈 자리가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해운주 중에서도.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선두주자로 갔던 H&M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외에 그 밑에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동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생풀품만 갔겠지만 이제는 산업 기자재나 이런 것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일단은 맑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해운이 한동안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을 받다가 요즘은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는데요. 해운 섹터 중에서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시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몇 개만 알려주세요. 몇 개는 아니고 한 종목이 있습니다. 아, 딱 한 종목밖에 없나요? 네, 한 두 달 정도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네네. 예. 어떤 종목인지 차트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종목명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이고 이 종목에 대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벌크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컨테이너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거고요. 벌크선은 뭐냐면은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 건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H&M과 비슷한 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원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대한해운은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고요. 더구나 지난 6월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자본금이 1,500억 정도는 되는 회사인데 유상증자를 1,800억 정도 하면서 좀 충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1,800억 증자를 한 이유는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회사의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증자를 했는데 물론 증자를 하게 되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시면 좀 주가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단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양이죠. 우상향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SN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좋아졌고요. 더군다나 대한해운은 H&M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상당히 소외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소외됐던 이유는 증자거든요. 증자가 많이 되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실적 부분은 H&M에 비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사람들이 너무 H&M에 집중이 되면서 소외됐던 종목이고 유상증자 끝나고 한 두 달 정도 쉬었는데 이 월봉 같은 거 보시면은 굉장히 바닥권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조금씩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2020년 이후에 터진 거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래입니다. 이 주가가 항상 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질 때는 누군가 그동안 쌓였던 매물을 많이 집어갔다는 얘기고 그 투자 주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물량을 걷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주봉을 보여드리면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한 단계 상승했고 올라가다가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이거는 증자 때문에 빠진 거겠죠. 지금 조금 회복이 되는 구간에 들어서 있고요. 일봉으로 보셔도 굉장히 편안한 구간입니다. 별로 부담 없는 가격대고요. 지금 이제 2,9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3,000원 미만에서 매입하셔도 되고요. 1차 목표가는 3,300원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 3,300원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500원 정도 유상증자 이전 가격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3,600원 구간까지 만약에 통과한다 그러면은 그 위로는 상당히 폭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거의 구간이 안 나오죠. 굉장히 낮은 구간입니다. 지금 별로 부담 없는 가격대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포트에 하나로 원오브댐으로 편입시켜 놓으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할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너무 H&M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은 하반기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권현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현철 전문가님과 해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뜨거운 섹터와 함께 찾아올게요. 안녕!